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이 이제 동영상 수업으로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백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추얼 호스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이제 설정하는 것들을 여러 번 이제 실습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HTML과 그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부터 CMS인 워드프레스, 그다음에 배드플랫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PHP 마이 어드민도 우리가 설치를 해 보았고 세팅도 해 보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채팅 프로그램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직접 MySQL에 이제 테이블도 구성해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계정도 만들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얼추 한 5유저 정도 그 사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호스트에 우리가 세팅을 해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 페이지를 확인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서버 관리자가 되었다면은 그 사용자들이 만든 데이터, 즉 홈 디렉토리에 만든 파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들이 이제 관리자가 백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킹을 당하거나 그리고 이제 뭔가 실수로 해서 고객들이 이제 소스를 지워버렸을 때,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삭제해버렸을 때 복구를 요청하게 되고 서버 관리자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서버 백업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웹 호스팅하는 굉장히 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 이제 아주 많은 여러 그 쇼핑몰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기업의 홈페이지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그 백업을 해놓지 않았다면은 고객들에게 그것을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버 관리자의 역할 중에서 서버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업을 해서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데이터를 복구해야만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제 서버 백업하는 그 기술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관리자로서 백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백업 고려할 때 이제 우리가 고려 사항이 한 4가지 정도로 다뤄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백업은 언제 할 것이냐, 즉 언제 할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할 거고, 그리고 보관 기간은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대용량의 그 디스크를 사용하는 고객들이라면은 보관 기간이 굉장히 길면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백업할 때마다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보관하고 그리고 그 전에 것을 삭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게 뭐냐면은 백업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즉 MySQL에 있는 뭐 테이블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들, 그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추얼 호스트 할 때 그 설정 파일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설정 파일들 혹은 그 다음에 PHP나 아니면 우리가 MySQL UTF 파일로 설정할 때도 이제 그 안에 원래 있는 파일을 수정해서 다른 파일로 바꿀 때에도 뭔가 백업을 해 놓는 게 좋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업하는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백업할 건지, 즉 우리 하드디스크 중에서 여분의 공간에 이제 저장을 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외장 하드를 구입해서 이제 외장 하드에다 저장을 할 것인지, 또는 외부 백업이라고 해서 이제 백업이 되고 나면은 그 이제 백업된 파일을 FTP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다 다시 저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기나 내용이나 그다음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다면 백업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타르 명령어를 써서 -cjpf라는 옵션을 주어서 이제 압축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제 압축하지 않고 그냥 복제해서
그대로 이제 백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분 백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초기 버전을 백업해 놨는데 그 중에 전체 다 수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변경된 사항만 이제 백업하는 증분 백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 관리자로서 백업을 생각한다면 백업 주기, 그 다음에 백업 내용, 그 다음에 백업의 위치, 그 다음에 백업 방법을 고려하여 그 규칙에 따라서 백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백업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웹사이트를 설정하고 그럴 때 이제 고객 정보를 만들고 고객의 홈 디렉토리를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고객이 접속해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HTML 페이지나 아니면 CSS, 이미지, PHP 소스 그런 이제 파일들을 이제 VS 코드 같은 에디터를 사용해서 FTP로 접속하여서 이제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백업해야 될 그 대상은 어떤 것이 있냐면 고객의 홈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사용했던 이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했던 MySQL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들을 우리가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백업한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한 디렉토리를 미리 하나 생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텝으로 이제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렉터리의 권한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렉터리를 생성할 때에는 반드시 루트로 이제 로그인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수도수 마이너스는 루트로 로그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로 로그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업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kedir 해서 /백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폴더에 주기적으로 백업되는 파일들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백업을 했는데 아무 사용자나 들어와서 이 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인지 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권한을 변경해 주는데 누구만 루트, 이 소유자, 지금 현재 소유자는 루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루트가 소유주가 되는데 이 루트 소유자만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읽고 쓰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없애는 것이죠. 루트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폴더를 한번 살펴보면은 루트 계정의 홈 디렉토리는 /루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권한을 조정한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이제 두 번째로 백업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백업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백업해야 될 게 한 종류만 있으면 뭐 굳이 스크립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백업할 대상이 이제 고객의 홈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들과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하는 MySQL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 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백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제 한 번에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업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타르라는 명령어가 있죠. 이거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봤었는데 어떤 것이었죠?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였고 그 다음에 이제 MySQL 덤프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MySQL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레코드들을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즉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find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백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기가짜리 백업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계속 저장한다면 10기가, 20기가에서 한 달이 되면은 이게 몇 기가가 될까요? 300기가가 되겠죠. 이게 1년이 되면 얼마큼 될까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업은 주기를 정해놓고 어느 날짜 이전 거는 지워가면서 백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의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으로 보관해야 된다면은 이제 외장하드나 아니면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다시 백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삭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언제 이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7일 전의 데이터는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7일 전의 데이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find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르와 MySQL 덤프와 그 다음에 find라는 이제 명령어가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크립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sh라는 확장자를 붙여서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하면 빈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빈 파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쳐주면 됩니다. 첫 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핑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 스크립트는 배쉬로 실행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라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뒤에 엔터 절대 붙이면 안 되고 공백으로 계속 이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르 한 다음에 CZPF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압축 파일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백업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폴더죠. 그리고 유저 데이터 언더바 한 다음에 이 뒤에 데이트 플러스 이렇게 쓴 게 뭐냐면은 뒤에 이 파일이 만들어지는 생성 날짜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슬래시 하고 이렇게 하면은 %y는 연도, m은 월, 그 다음에 %d는 1, 그 다음에 C 분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확장자는 TGZ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타르.gzip의 이제 확장자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폴더를 이제 압축 파일로 만들 것이냐 해서 이제 원본을 써주게 되는데 저는 홈 밑에 챗 유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압축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이 뭔가요? 1번이 표준 출력이죠. 만약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표준 출력이 되는 게 있으면 백업 한 다음에 로그 이 폴더의 이런 파일 이름으로 이제 여기에 로그를 기록해라 이런 뜻이고 2번은 뭘까요? 에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슬래시 백업 폴더 밑에 에러 언더바 로그 언더바에서 이 또 날짜로 해서 에러 로그를 파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래시 홈 밑에 챗 유저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압축해서 앞에 슬래시 백업 밑에 유저 데이터 언더바 한 다음에 현재 이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는 연월일 시분 초로 그 다음에 TGZ 그 확장자로 해서 압축을 하는데 이제 화면에 결과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 있으면 슬래시 백업 슬래시 로그 언더바 그 연월일로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슬래시 백업 슬래시 에러 로그 한 다음에 현재 만들어지는 연월일로 에러는 여기다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압축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와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는 MySQL 덤프라는 명령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MySQL 덤프를 하기 위해서는 또 MySQL에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u 루트 한 다음에 -p 하고 루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gzip으로 다시 압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슬래시 백업 밑에 유저 db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연월일 시분초를 붙여서 MySQL 덤프로 다운받는 거는 SQL이라는 확장자가 붙습니다. .sql, .gzip에서 sql 확장자인 파일을 gzip으로 압축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인을 실행하고 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와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덤프를 받아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압축 파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find를 사용해서 m 타임이 뭐냐면은 make 타임인데 만들어진 날짜가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제 소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rm-f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삭제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7일 이상이 된 파일들을 찾아서 여기서 삭제를 해라. 그래서 이제 보관 기간이 7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현재 이 백업이라는 폴더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죠?
홈 디렉토리에 있는 고객의 파일들을 타르로 압축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결과는 로그 언더바 날짜,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에는 에러 언더바 로그 날짜 해서 이제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의 MySQL 데이터를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gzip으로 이제 압축을 해라. 이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라인이 뭐냐면은 이제 7일이 만든 지 7일이 지난 파일들을 찾아서 그리고 소팅을 해서 그리고 그 파일들을 삭제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가 잘 작성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백업 스크립트를 테스트를 해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backup.sh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ls-l 해서 backup.sh의 지금 현재 권한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권한이 소유자한테 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칠은 뭐죠? 읽고 쓰고 실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행 권한이 만약에 없다면 뭐 실행할 수 없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change 모드 한 다음에 700 하고 backup.sh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실행 권한을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이 원활하게 잘 됐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 고객의 파일들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이 백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냐면 ls-l 한 다음에 /백업 하면은 거기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백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폴더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먼저 루트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백업 폴더를 /백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업은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백업 폴더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백업 폴더가 권한이 700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스크립트는 뭐 굳이 백업에 안 놔도 되고요. 루트의 지금 홈 디렉토리로 가겠습니다. 갔더니 이제 /루트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ls-al 하면은 저는 backup.sh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의해야 될 게, 만들고 나서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rwx, 즉 7이 반드시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어야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파일을 보면 backup.sh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se.number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첫째 줄, 둘째 줄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표시는 다운표 표시가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숫자 맨 위에 1번 느낌표 있는 숫자, 거기 옆에 틸드 표시가 있는데 틸드 아래에 있는 다운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운표가 아니고 틸드 아래에 있는 다운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포맷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동작이 됩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들한테 입력하게 하면은 분명히 많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철자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백업했을 때 파일 이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경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폴더를 백업할지도 수정이 가능한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입력이 되어야 되냐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옵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들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백업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어떤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백업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면은 실행을 해 보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backup.sh가 반드시 실행 권한이 소유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실행할 때는 ./ 한 다음에 backup.sh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제가 cd /backup이라는 폴더에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의 지금 이제 유저 데이터는 고객들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 그 다음에 유저 DB는 이제 SQL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실행하면서 에러나 로그가 나오게 되면은 출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쥐집이나 아니면은 T 쥐집 이것을 이제 풀 때에는 타르나 아니면은 쥐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쥐집이나 아니면은 타르를 이용해서 이제 압축을 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의 데이터베이스를 풀어보고 싶다,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집 -s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파일 이름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유저 데이터베이스 지금 쥐집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쥐집으로 압축을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쥐집에서 여러분들이 헬프를 보고 이제 압축을 푸는 옵션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있네요. -t. 그래서 쥐집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이제 우리가 복사해 놓고요. 그리고 쥐집 한 다음에 -t 하고 파일 이름을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쥐집으로 이제 되어 있던 파일이 지금 SQL문으로 열려 있는 것을, 압축이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려면은 유저 db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저는 이제 채트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잘 백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압축을 풀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르, 그다음에 마이너스 XVF 해서 이제 우리가 압축을 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여기다가 그대로 또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원할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타르에서 한번 풀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홈, 아까 홈 챗 유저라는 그 폴더를 했었죠. 우리가 ls-al에서 트리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폴더에 홈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압축이 잘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원할 때에는 압축을 풀어서 복원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만든 백업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백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백업 작업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면은 고객들이 매일매일 이제 데이터를 글을 올리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백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이제 서버 관리자가 계속 로그인해서 그 백업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명령을 실행시키는 데모인 크론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론 탭을 사용하여 이제 설정 작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론은 그 윈도우즈에서는 작업 스케줄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해주면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작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현재 그 OS의 현재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제 라즈베리 파이를 들어가서 데이트를 한번 입력해 보았더니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제 그 맥의 그 시간은 오후 4시 33분이었거든요. 시간이 지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은 지금 이제 BST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브리티시 서머 타임이라고 해서 영국 여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냐면 현재 서울의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ln-sf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로케일 타임을 링크를 이제 다시 걸어주게 되면은 데이트 하고 다시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정상적인 한국 시간, 즉 KST라고 해서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 형태로 이제 정확한 우리 그 시스템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시간이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캡처 뜨는데 좀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다른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 시계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트를 했는데 정확하게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데이트 빼기 -s라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현재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트 -s 한 다음에 2020 그 다음에 06
그 다음에 09,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 두 자리, 분 두 자리, 초 두 자리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설정한 시간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 등록이 완료되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을 걸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얘를 매일 오전 2시에 자동으로 백업하게끔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을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정하는 명령이 cron tab이라는 명령이고요. -2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면서 어떤 에디터를 사용할지 골라라 했는데, 저는 이제 빔을 사용하기 위해서 2번을 눌러요. 누르고 나면은 어떤 이제 파일이 하나 열리게 되는데, 거기 하단에 가보면은 이렇게 샵 M 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은 M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H는 시간, 그 다음에 DO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Day of Months의 약자인데, 이게 뭔가요? 일을 의미하죠. 일. 그 다음에 뭐는 이제 월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DOW는 Day of Week 해서 이제 이거는 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2시에 백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2, 그 다음에 별은 이제 매일 시간마다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요일을 우리가 숫자로 지정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0은 일요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1, 월, 화 해서 0, 1, 2 해서 맨 마지막에 숫자를 2라고 하면은 매주 화요일마다 백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실제로 실행할 명령을 써주게 되는데, 이 명령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백업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뭔가 표준 출력이 나오면 이건 이제 무시하고 버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표준 에러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이 앞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은 0분의 2시, 새벽 2시에, 그리고 별표는 매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매일 새벽 2시에 어떤 것을 실행하겠다? /루트 /백업.sh를 실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면서 새벽 2시마다 얘가 자동으로 백업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이 지난 파일은 이제 find에서 우리가 rm-f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또 삭제가 돼서 이제 백업 파일은 7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ron tab-2라는 명령을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빔을 사용한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빔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 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주성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분, 그쵸? 그리고 5시, 매일 새벽 5시,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은 뭐라고 했죠, 제가? 0은 주일이고, 그 다음에 1은 월요일이겠죠. 그러니까는 월요일 5시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타르로 해서 홈 디렉토리를 복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전에 예제대로 2시마다 매일 백업.sh, 즉 백업 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고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단히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 더 등록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지나지 않은 몇 분 후에 올 시간을 한번 세팅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백업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 2020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랩을 통해서 이제 했던 토픽들을 이제 간단히 적어봤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C 언어 리뷰와 CRUD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메이크 파일 만들어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컴파일하고 함께, 그리고 실행 파일까지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보았죠. 그리고 리눅스를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보았고, 빔도 다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 한번 이제 우리가 다뤄보았죠. 그리고 git과 git 명령어, 그 다음에 github들을 이제 다뤄보았고,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뭘 했었나요?
두 명씩 팀을 만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GitHub을 좀 써봤을 것이고, PR이나 포크의 개념, 그리고 위키나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봤으리라 생각이 되고, 깊게는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협업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하나씩 받아서 시스템 어드민 과정, 그 다음에 램프도 설치해보고, 램프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관리하는 방법들도 해보았고, 사용자 계정들도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설정하기 위해서 버추얼 호스트 설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ySQL 설치해 보면서 MySQL 계정 만드는 것들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뱃플랫이나 워드프레스 같은 CMS 이제 설치를 해보고,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 만들어 보는 작업들도 해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채팅 프로그램 이제 다운받아서 오픈소스를 실제 웹사이트에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해보는 작업까지 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과정의 이제 결과물들을 백업하는 그런 작업까지 했었는데, 지금 양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깊게 배우지 않아서 난 아직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운 것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학기들 이 내용들을 채워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포스트로 작성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학 때 시간이 난다면 현재 이제 이 리눅스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웹 서비스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 사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뭐 시오노 등 이런 것들 이제 책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이번 학기에 배웠던 OSS 랩 그 토픽대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PPT에 한 장 정도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이거하고 똑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한 장짜리로 여러분들 이번 학기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을 한번 요약하는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